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자본주의 파수꾼 공인회계사로 살아가고 있는 미스터 박입니다. 미스터 박 기억해주세요. 오랜만에 제가 영상을 올리죠. 사실 제가 라이브 때는 언급을 했지만서도 다리를 그만 다치는 바람에 치료에 집중하느라고 영상을 많이 못 올렸어요. 그런데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뭐 요청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바로 면접. 이제 5월이다 보니까 기합격자분들의 면접들이 또 있을 거고, 또 뭐 이제 2차 시험 보고 합격자 발표가 나면서 8월 말부터 해서 이제 9월 초까지 해서 면접이 쭉 많이 있겠죠. 정규 채용 면접. 그래서 면접과 관련된 영상을 위해 제가 한번 이번에 떠들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느낀 회계법인의 면접은 빅4나 뭐 로컬 회계법인, 그리고 회계법인에서 얼마나 이렇게 그 합격자를 수요하는지에 따라서 중요도가 좀 달라질 거예요. 그럼 저도 제가 제 경험에 비추어서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15년도에 합격을 해서 15년도에 회계법인 면접을 처음 봤어요. 그때는 요 뭐 최근 17년, 18년 빅4에서 대부분 채용하던 시기와는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서 빅4에 못 가는 부분들도 좀 많이 있었어요. 왜 못 갔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죠. 뭐 뻔하죠. 나이와 학벌. 그래서 당시도 그랬지만 수험생분들이 나이와 학벌, 내가 이 정도인데 빅4에 갈 수 있냐 없냐를 끝없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저 역시 그랬고요. 일단 제일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걱정 어차피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해도 불안해 하실 것 같으니까 그냥 붙고 나서 생각하고 일단 공부부터 하자. 공부부터 하시죠.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이번 영상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는 뭐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5년도와 17년, 18년은 상황이 좀 많이 달랐어요. 15년은 합격자 수 대비 빅4 채용 인원 합이 적어서 뭐 걸러냈고, 빅4에 가지 못한 합격자분들은 로컬 회계법인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소위 수습처를 구하지 못한 미지정이 돼서 돈을 안 벌고 고생한 인생 잠시 즐기고 싶다 하는 분들은 여행도 뭐 가고 많이들 했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로컬 회계법인으로 몰렸죠. 그럼 로컬 회계법인도 선택을 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면접의 중요도가 그때 매우 높아졌었습니다. 그런데 17년, 18년은 합격자 수로 빅4 채용 인원이 거의 모두 수요하는 바람에 면접의 중요도가 떨어졌었고요. 이렇게 면접이라는 게 사실 시기에 따라 중요도가 좀 다릅니다. 그럼 19년은 어떨 것 같냐라는 의문이 생기겠죠. 19년, 그냥 제 생각에는 15년보다는 빅4에 입사하기 쉽고 17년, 18년보다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풍문으로, 오피셜이 아닌 풍문으로 들은 바로는 S모 법인의 경우 전년도에 너무 많은 인원을 채용한 관계로 올해는 전년도보다 조금 적게 뽑자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들 하고요. 또 뭐 다른 S모 법인의 경우에는 용역이랑 부분적 지정감사제로 인해서 수임이 증가하게 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전년도만큼은 뽑지 않을까, 아니면 조금 더 뽑지 않을까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올해부터 합격자가 증대되는 바람에 공급은 늘어나고 수요는 감소해서 경쟁률만을 고려하게 되면 전년도보다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건 저도 뭐 좀 사실이죠.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표준감사 시간 제도가 원활히 진행되어서 자리를 잡았다고 하면 공급과 수요가 맞아떨어졌을 수도 있는데, 이건 사실 제도적 정치적 문제로 인함이 있다라고 말하고 싶네요. 자, 요는 그래서 올해는 17년, 18년보다는 면접의 중요성이 드러났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또는 우리가 채용하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나이가 더 어리고 학벌이 더 좋은, 동문이 더 많은 지원자를 뽑고 싶은 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채용 인원은 있고 면접 인원도 있기 때문에 지원자는 초조하고 채용자는 여유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유로운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혹시 쇼미더머니라는 경연 프로그램을 보셨나요? 거기서도 보면 알 수 있죠. 래퍼들이 지원자들의 탈락 여부를 결정할 때 두 마디, 그러니까 한 16글자 정도 듣고 탈락을 결정을 해요. 그 이유는 분명 정해진 시간과 수많은 지원자들 때문이겠죠. 회계법인 면접도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인상을 심어줘야 됩니다. 어떤 인상? 첫인상. 사실 첫인상은 모두 긴장한 얼굴로 조심스레 입장에서 뭐 안녕하세요, 뭐
인사를 하고 의자에 앉기까지 결정이 될 텐데 엄청난 호감형의 외모가 아닌 이상 그냥 그럴 거예요. 그럼 언제 기억에 남게 하느냐? 자, 간단히 뭐 생각을 해보죠. 제일 첫 질문 뭘까요? 바로 자기소개입니다. 자기소개. 분명 면접장에 들어서면 가장 첫 질문은 자기소개를 시킬 거예요. 간단히 해보시라고. 그럼 지원자들은 이야기를 하겠죠. 뭐, 안녕하세요. 저는 주전자입니다. 마른 화분 같은 자본주의 사회를 촉촉히 적셔줄 수 있는 주전자 어쩌고 저쩌고 가장 뻔한 자기소개가 이어지겠죠. 이건 네이버 지식인에서 또 찾고 그런 내용일 거예요. 식상합니다. 벌써 식상하지 않지만 저 때는 그랬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벌써 식상하진 않지만 과하지 않은 간결한 자기소개 후에 영어로 자기소개를 해도 되냐고. 자신감을 피력후 영어 자기소개를 한다던가 하는 게 저는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럼 또 의문점이 생기겠죠. 나는 외워서 영어로 자기소개를 하면 영어로 되질문이 오지 않을까? 물론 가능성이 있지만 저는 되질문이 오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고 봐요. 왜냐? 시간도 없고 채용자 입장에서 영어로 되질문을 하면 편애를 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지원자들의 기가 좀 죽어서 원활한 면접이 이루어지지 않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럼 물어보겠죠, 일단. 영어 잘하시나 봐요. 라고 하면 제가 1년차 회계사로서 땡땡 법인에 입사하게 되면 스텝으로서 영문 계약서 분석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붙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차피 면접 본 분들과 영문 계약서를 같이 분석할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입사를 하고 구글 번역기를 쓰든 파파고를 쓰든 분석을 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과하지 않은 채로 대화를 유도해내라 입니다. 유도해내는 것은 벌써 이 사람의 부하 직원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상사의 대화를 이끌어내는 정도의 과하지 않은 대화로 말이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어차피 면접 보시는 분들은 최소 디렉터 이상이실 겁니다. 그럼 인게이지먼트 매니저 입장에서 나의 인게이지먼트의 막내로서 얘는 좀 똘똘한 것 같은데 한번 데리고 일해봐야겠다 생각이 들게 말이죠. 그 외에도 사실 예상 질문은 사실 뻔하죠. 내가 서류 지원할 때 기재한 내용을 토대로 질문을 할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무슨 질문을 하겠어요? 이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제출한 내용의 서류의 내용과 면접 시에 내가 대답한 내용을 토대로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면접의 질문사항은 내가 조절 가능하다예요. 간혹 아주 특이한 질문을 한다면 아마 그건 그 지원자에게 관심이 가서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서류에 쓴 내용을 토대로 질문은 무엇 할까를 생각을 먼저 하고 내가 그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할까를 생각한다면 예상 질문도 예상이 되고 면접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말은 없습니까? 라는 질문에도 역시 자신감과 확신을 전달해주면 되는 겁니다. 더불어 충성도까지. 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할 말이 없냐는 질문에서 마지막 답 이렇게 했어요. 땡땡 회계법인에서 저를 뽑아주신다면 분명 제가 영업을 해야 되는 직급이 되었을 때 영업에서 빛을 보여 땡땡 회계법인의 땡땡 본부의 매출에 분명 크게 기여를 할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저를 되돌아봐도 터무니없는 소리긴 한데 이 대답을 한 의도는 충성도였어요. 이 법인, 이 본부에 대한 나의 로열티, 난 그때까지 퇴사하지 않고 이 본부에 붙어있을 거다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회계법인의 이직률이 매우 높고 원인으로는 보통 자발적 퇴사로 인하면 다들 아실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1년 차라서 아무것도 모르고 일을 잘 하지도 못하고 못할지도 모르고 잘 해봐야 티도 안 나는 직급을 뽑는데 트랜스퍼 또 아니고 이직 이런 거 안 할 것 같은 스텝을 뽑고 싶은 거죠. 그게 회계법인의 면접 요령에 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자면 어차피 학벌이든 나이든 뭐든 합격을 한 건 다 똑같은데 뽑아봐야 엑셀부터 가르쳐야 되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1년 차를 뽑는 데에는 자신감 있는 충성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뽑는 면접이 아닙니다. 일반 기업처럼. 잘 나봐야 사실 합격자들 중에 얼마나 잘난 사람이 있겠나요? 아마 극소수일 텐데 그런 사람들 빼고 어차피 그런 사람들 붙을 거니까 그런 사람들 빼고 대부분 우리가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난 사람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지 말고
보수적이고 튀는 것을 싫어하는 묵묵히 탱크처럼 일을 할 수 있는 1년차 회계사의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회계법인의 성격을 고려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사항, 트랜스퍼에 관심이 있다든가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상식적으로 감사본부에 지원해놓고 나중에 텍스와 파스로 트랜스퍼 하고 싶다고 하면 누가 뽑겠어요? 에이, 나갈 놈. 우리 본부에 뽑아봐. 나갈 놈이 딴 본부 갈 놈. 뽑아봐야 뭐해. 실제로도 같이 일하던 회계사가 다른 곳으로 트랜스퍼하면 약간의 배신감과 서운함이 들기도 해요. 솔직히. 그런 것만 유의한다면 회계법인의 면접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냉정히 한마디만 더 거둔다면 스스로를 판단할 때 학벌이 덜 좋거나 또는 좋지 않거나 나이가 적지 않거나 또는 많은 분들은 면접에 더 자신감 있는 로열티를 보이는데 노력을 하세요. 아무래도 면접이 더 중요할 테니까요. 이 영상이 사실 원론적인 이야기만 떠들고 있는데 이 영상을 듣고 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핵심을 딱 뚫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면접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진짜 다라고 생각하고요. 혹시나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이나 또 오픈 카톡방에 미스터박이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거기다가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드리도록 하고요. 오픈 카톡방에서 공지사항을 보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써있어요. 그걸 한번 보고 저한테 질문을 주세요. 제가 답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면접 관련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도움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알찬 영상 다음에 또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마칠게요.